안녕하십니까. 연세대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권준욱입니다. 우리 제 유튜브의 애청자께서 말씀드린 대로 가끔씩 정책에 대한 얘기도 좀 해달라. 감염병 얘기 외에. 물론 제가 감염병 외에 AI나 테크놀로지 또 만성병, 캔서 뭐 다양한 이제 주제를 언론 X 저널 외에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의사 정원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연세대 오기 이전에 보건복지부에 있을 때 또는 그 전에 유학가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미시간 보건대학원의 유학을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풀로 꽉 채워서 3년 4개월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는 미시간이 위치한 애나버라는 도시와 인근에 연세의대를 졸업한 선배들이 많이 계셨고 그분들과 잦은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연세가 많으시고 이미 작고하신 선배들도 계십니다만 하나같이 좋으신 분들이고 개업을 하시거나 학교에 교직을 가지시거나 등등등 매우 여유롭게 그러나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을 겪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예를 들어 정신과를 하시는 선배님 같은 경우는 주로 그 미국에서도 마지널 포퓰레이션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주류 사회의 백인들이 진료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정신과 의사로서 진료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 친구분의 따님이 간호사로서 근무하면서 보통 간호사들은 데이 듀티, 낮 근무를 선호를 합니다만 그분의 경우에는 주말에 그것도 밤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일주일에 데이 근무, 낮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단편적인 걸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의사정원, 지금 의대 정원을 논의하고 공공의대를 논의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부질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과대학 정원이나 또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공공의대의 경우 설계하는데 아마 2년, 3년 위치를 잡아야 되고 정원을 조정해야 되고 교수진을 짜야 되고 교과 과목도 맞게 구성을 해야 되고 신입생을 받아야 되고 그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일부 남학생의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여차저차 하면 최소 15년 이상 후의 얘기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지금 15년 후라는 거는 2040년이 됩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사이언스지에서 205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걸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그 미래라는 거는 너무나 15년 후는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아마 의료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의대 정원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 확대라는 것은 공간의 확대뿐만이 아닙니다. 교수진의 확충, 또 교육의 질의 문제 여러 가지가 다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정책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 ECFMG입니다. 미국도 ECFMG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 전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 인력의 4분의 1은 International Graduate. 다만 미국이 주관하는 ECFMG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뽑힌 것입니다. 국제적인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은 사실은 홈페이지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Domestic Physician Supply Gap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자 브릿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소위 필수 의료라고 얘기합니다만 의료는 다 필수적인 겁니다. 특히 큰 병원으로 갈수록 전달체계 문제는 또 한번 다른 데서 다루기로 하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코리안 ECFMG를 만들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 정치적인 거, 외교적인 것도 있을 거고, 종교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분만 산부인과를 하고 싶고 책임질 사람들, 응급의학을 책임질 사람들, 중증 외상 환자를 다룰 수 있도록 24시간 일할 욕심이 있는
우리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의사로서 활동하고 싶은 많은 인터내셔널 그레이주에이트이 있을 겁니다. 다만 퀄리파이를 이 ECFMG 시험과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현재의 필수 의료의 해결점은 기존의 의대 졸업생들이 이러한 ECFMG 학으로 들어오는 의사 인력이 단기간에 브릿지와 솔루션이 되는 도중 아마도 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예를 들면 피부과 등의 개원 시장이 풀로 꽉 차게 되고, 그러면 그네들도 이제 생각을 달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의 내적인 변화를 또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ECFMG가 아주 활발했던 것은 사실은 60년대, 70년대 초까지였습니다. 그러한 플로우를 통해서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부분의 장벽을 뛰어넘은 경험을 우리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서남아시아, 또 뭐 동남아시아, 멀리 아프리카 출신들의 의사들이 분만과 소아와 중증 외상과 응급의학과 등등등 흔히 얘기하는 필수료, 아니 더 나아가서 그네들 중에는 아마 한 10년, 15년의 듀티 후에는 우리와 섞여서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점차 분야를 확대해서 R&D 분야, 첨단 의학 연구 분야에서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큰 담론에서의 브릿지와 갭을 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CAFMG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KECFMG를 대안으로 오늘 제시합니다.